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개표가 밤사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전북 지역 109개 조합 당선자를 소개합니다. 제한속도 시속 90km로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오가는 군 수송 차량에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화물칸을 이용하는 군 장병들 대다수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수주량 증가로 군산 조선소 재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인수가 미칠 영향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꽃샘 추위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치러진 제2차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도내 109개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이 탄생했습니다. 협동조합을 이끌면서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책임 또한 무거운데요. 이들 109명의 조합장 당선자를 소개합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의 도내 투표율이 80%를 넘어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무투표 당선 조합을 제외한 90개 조합의 유권자 20만여 명 가운데 16만 4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4년 전 1차 선거에 비해 0.8% 높은 81.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등이 법제화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과 함께 금품 향응 등 불법 행위로 지금까지 64명이 신고 또는 적발돼 돈 선거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작전이나 훈련에 나서는 군 장병들 대다수가 수송 차량 화물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이들의 생명을 지킬 안전장치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허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군 장병들을 태운 수송 차량이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수송 차량 옆으로는 대형 화물차들이 빠른 속도로 앞질러 가지만 병사들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띠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차가 있으면 저희가 안전하게 버스나 이런 거에 태워서 보내는데 사실 걱정은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저쪽에 아까 우리 군 장병 수송 차량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끈 외에 안전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통상적인 병력 이송 방식이라는 입장입니다. 장병을 화물칸에 태우고 고속도로로 나간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운전할 때 병력들이 타고 있으면 방어 운전 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그 뒷좌석에 대한 안전을 그렇게 벨트식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군용차 사고는 일주일째 벌써 2차례나 발생했는데 지난 5일 강원도 철원에서 군용 지프가 화물차와 충돌해 장병 7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또 12일에도 속초에서 5톤 군용 트럭이 강풍에 쓰러져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이 경찰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갖추고 군 장병들이 안전띠조차 없이 사고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통령과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이 올해인데요.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고 수주량도 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 인수가 진행되면서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가동을 위한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본사가 있는 울산조선소의 도크가 100% 가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산조선소의 건조 물량을 배정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인수한다고 해서 나중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군산조선소에 영향이 있는 건 없어요. 대우조선 인수에 다급해진 현대중공업에게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놀렸던 군산조선소 부지에 올 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검토됐는가 하면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위험물 제조소 휴지 기간도 무기한으로 연장돼 재가동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수합병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주 물량이 늘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군산시는 현재 군산조선소에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관리 비용이 쓰이고 있다며 재가동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금을 들여가면서도 지금 그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주 물량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지 않을까 하는. 한때 군산 수출액의 30% 가까이 차지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2, 3년치 일감 확보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업종 전환 지원 요구에 대해 오는 5월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도 이때쯤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이 붕괴된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간 협력업체와 실직자들을 지원해 왔는데요. 지원된 예산을 꼼꼼히 따져봤더니 위기 해소와 상관없는 것들이 상당수여서 지원책이 보여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GM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위기에 빠진 군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해왔습니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1,700여억 원을 살펴보면 경영난과 생활고를 겪는 협력업체와 실직자, 소상공인 몫은 고작 2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대체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지역 예산은 이보다 4배나 많은 1,300여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새만금 임대용지 확보와 도로 건설, 군산 전북대병원은 기존 사업이거나 위기 해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위기 대응 예산과 무관하게 편성 집행될 일반 사업 예산까지 특별 예산 항목에 끼워 넣는 식의 예산 풀리기는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협력업체와 실직자들은 정부 대책이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말로만 정부에서 산업위기 대응책으로 했지 이 기업도 살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죠. 위기에 빠진 지역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군산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 평택 간 고속도로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간 투자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3조 7억 원 규모의 익산 평택 간 고속도로 사업을 앞당겨 올 9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용차 기준 9,400원인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의 연내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는 전문적 일처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뽑는 개방형 직제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문가 영입 대신 퇴직 공무원을 돌려막으면서 도민들 부담만 키우고 있습니다. 김항구원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2차례의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사건을 맡긴 상대 버스 회사에 꼭 필요한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소송 업무 전담 부서가 있지만 16명의 직원 가운데 전공자는 단 2명으로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도민들만 여전히 2시간 더 걸리는 인천공항 노선을 13,000원을 더 내고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은 시대적 요구로 도내에서도 임기제 80명에 10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에게 공직의 문을 열어주자는 것인데 정작 노동 조건이 열악한 데다 개방직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직용모시 조건에 충족했다고 하나 전라북도 개방형 지위가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진다는 비판이 계속 있습니다. 전문직을 배려하자는 임기제와 개방형을 인사권자와 특수한 관계만을 고려해 돌려막기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행정 경험도 전문성이라며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경우도 공직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재단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적격자로 선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도 담아내지 못하고 편파성에 공정성마저 담보하지 못하면서 전라북도 인사 행정이 불신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환경단체가 유해한 배터리 원료 생산업체의 새만금 입주 제한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입주를 타진한 LG화학이 호주에서 수입한 광석으로 리튬을 생산하고 폐광석은 새만금에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비와 도비를 투입한 부지를 파격적인 가격에 임대하는 만큼 계획대로 재생에너지나 의료기업 등 친환경 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면서 인력풀 등록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미등록자를 선발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실수라며 탈락했던 전형자를 다시 합격시키고 합격 예정자는 다시 탈락시켜 채용 과정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보찜이나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파는 상인이 보부상인데요. 완주군에는 상점이 없는 오지마을에서 생활필수품 등을 판매하는 청년 보부상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로컬푸드와 생필품을 트럭에 싣고 달리는 청년 보부상이 완주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이동 슈퍼마켓인 청년 보부상은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도 주고 주민들의 편의도 돕고 있습니다. 청년 보부상에서는 지역 농산물부터 라면 등 생필품과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요일에는 경천면 9개 마을에서, 금요일에는 동상면 13개 마을에서 운행되고 이달부터는 비봉면과 운주면 산골 마을도 찾아갑니다.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이나 슈퍼가 없는 마을에서 호응이 좋아 판매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출입을 제한했던 마이산 안마이봉 등산로가 내일부터 개방됩니다. 천왕문에서 안마이봉 정상까지 0.6km 구간과 봉두봉에서 안마이봉까지 2개 구간입니다. 10년간 통제한 안마이봉은 지난 2014년 개방한 뒤 기상 여건에 따라 입산 통제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행 시 해빙기 낙석이나 미끄러움 등 안전에 주의하시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모두가 찾아오는 마이산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정읍 씨가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조성합니다. 정읍 씨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층을 리모델링해 오는 7월까지 완공하고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전통 고추장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순창 고추장 불고기 브랜드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추장 불고기와 연잎 한상 등 특화 메뉴를 개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추장 마을 등 관광지와 연계한 미식 투어 상품도 4월부터 운영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내 동북권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료진 확보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도의회 황희탁 의원의 동북권 의료기능 강화 요구와 관련해 우선 해당 지역 의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장비 구입비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조산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을 감안해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치료시설 건립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취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실업률도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취업자 수는 90만 2천 명으로 1년 전 2월과 비교해 2만 1,000명이 늘었고 실업자는 3만 명으로 4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이 57.6%로 1.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3.2%로 0.5%포인트 낮아져 외환 위기 이후 최고였다는 지난 1월 실업률 3.8%와 비교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갖습니다. 수제천 보존회는 봄을 맞아 내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정읍 시립농악단과 함께하는 신춘 음악회를 엽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 무료 영화 상영 목요 시네마 뮤즈를 운영합니다. 코믹 호러 로맨스 연극 오 나의 귀신님이 내일부터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복합 문화공간 차라리 언더바에서는 오늘까지 3.1절 100주년 기념전을 선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정읍시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오늘부터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명사특강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합니다. 올해 첫 전국 교육 아카데미가 오늘 한국 경제의 상황과 주요 과제 그리고 해법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인생 나눔 교실 호남권 멘토링 사업에 참여할 멘토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과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토샘 추위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영하 1도에서 낮 기온 10도, 익산 영하 3도에서 10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6도에서 10도, 진안 영하 4도에서 8도, 서해안권은 군산 0도에서 9도, 고창 영하 2도에서 1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 익산 등 7개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완주, 무주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